희망과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지나고 나면 괜찮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힘들었던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그중에서도 중년의 여성이라면 한 번은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폐경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인데요. 오늘 알면 알수록 지식과 건강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 중년 여성의 삶을 바꾸어 놓는 폐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미연 산부인과 전문의와 최명환 정신의학과 전문의 다정다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밤에도 잠 못 들고 우울감과 함께 관절통이 생기는 폐경에는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와서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김미연 원장님, 이 산부인과에서 정의하는 폐경은 어떤가요? 폐경은 그동안 어쩌면 신경 쓰지 못했던 내 몸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폐경기는 난포 기능이 소실되면서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으로는 49.5세, 한국 나이로 51세 무렵에 폐경기에 진입하게 되시는데요. 갱년기 증상은 폐경 8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납니다.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관절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온몸이 쑤시면서 무기력,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세요. 환자들은 폐경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시는데 실은 40대 중반부터 관련 증상들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제는 폐경을 원숙한 여성으로서의 삶에 이른다, 월경이 완주했다는 의미로 완경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갱년기는 폐경 이행기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 월경을 완주했다는 의미로 완경,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갱년기, 폐경 이행기의 증상 역시 한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서서히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네, 폐경 이행기는 생애 두 번째 큰 호르몬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행기는 2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되는데요. 생각보다는 긴 시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월경 주기가 점점 불규칙해지다가 1년 이상 월경이 없으면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서 마지막 월경을 한 1년 전 날짜를 폐경 날짜로 정합니다. 자궁이 없는 분은 특징적인 폐경 증상과 함께 혈액 검사로 호르몬을 측정하여 진단할 수 있으시고요. 폐경과 갱년기의 차이는 1년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었을 때 폐경이라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폐경 무렵 본인의 증상을 체크할 만한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 자가 진단표라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 볼게요. 네. 얼굴이 확 달아오른 적이 있는지, 몸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불면증이 있는지, 신경과민, 신경질, 불안 증상까지 증상이 조금 배점이 높고요. 네. 우울한 느낌, 현기증, 피로감, 관절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에 네. 피부에 무언가 지나가는 느낌까지 총 11개 증상에 35점 이상 나오면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마지막 문항에 곤충이 기어가는 느낌은 손발이 저리고 가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피부가 얇아지면서 느끼는 심한 가려움 정도입니다. 네. 대개 환자분들이 복합적 질 가려움, 질 건조, 아면 홍조, 불면증, 우울감, 분노 조절 안 됨, 기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등 사람은 분명 한 분인데 증상이 조금 복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네, 증상이 정말 많은데요.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감 등 이 정신적인 불안감이 함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환 원장님, 이 정신의학에서 폐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신의학에서 바라본 폐경은 여성성이나 신체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이별의 시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노화의 한 부분으로 젊음의 생기가 사라지고 기능이 쇠퇴하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전환의 시기로 볼 수 있죠. 네. 제가 유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존경과 사랑받고 그래서 강하고 우월해서 타인에게 공격 대신에 사랑을 받고 싶을 때 인간의 그런 그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지는데요. 폐경이나 완경 그리고 이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는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위태롭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견해가 이제 우세하지만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성적인 어떤 그 긴장감이나 거부의 공포에서 해결되고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고 지혜와 넓은 관점을 획득하는 성숙의 계기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네, 이 폐경이라는 것이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참 말씀하신 거 보면 참 힘든 시기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경기 우울감과 불면증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정신 건강은 신체적이나 환경적,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즉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기에 적응이 필요할 때 위험해지거든요. IMF 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병으로 이완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도 정신 건강의 위협 인자로 작용하는데요. 네.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인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신건강적으로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파악되는 3가지 위험 시기가 있는데요. 이제 초경이 시작되는 시기,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폐경, 그 폐경에 따른 갱년기적 변화인데요. 이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뇌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물질인 세로토닌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정신과적인 질병들,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월경, 임신 및 출산, 이 폐경 3번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초경 이전에 그럼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험 수치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통계를 살펴볼 때 초경 이전에는 여아와 남아의 정신질환의 어떤 비율이 비슷한데요. 사춘기 이후에는 여성이 기분장애, 우울증, 기분 부전 등의 질환이 확 늘어나면서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찾아오는 스트레스에는 적응하면서 견딜 수 있지만 갑자기 닥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병적 상태를 일으키죠. 그게 병으로 이제 이완이 된다는 겁니다. 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월경도 사실 월경전 증후군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출산이나 완경같이 광범위하고 거의 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호르몬의 변화는 이런 변화를 소화하고 적응하는데 정신적인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에너지와 노력, 그 체질적인 적응력이 낮은 경우 네.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혁명적인 변화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 이렇게 신체의 변화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거나 앞으로 겪을 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공감하시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사연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살펴볼게요. 40대 후반의 갱년기와 폐경이라는 큰 산을 넘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닥치니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심적으로 그간 겪지 못했던 얼굴의 화끈거림과 우울한 감정, 가슴 두근거림에 제일 큰 문제는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또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면 나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죠. 갱년기와 완경, 그리고 나타나는 우울감과 불면증까지 처음 겪는 일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우선 김미연 원장님, 이 폐경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폐경기는 느끼는 불편 정도가 정말 다양하세요. 네. 25%는 뭐 별로 힘든 거 없는데 이러고 넘어가시고요. 25%는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서 가족 간 불화 및 직장을 이거 접어야 하나 할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네. 막상 폐경기 증상으로 가족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면 돌아온 대답은 시간이 많아서 겪는다는 둥, 당신은 원래부터도 까칠하고 예민했다는 식으로 네. 불편감을 터놓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네. 근데 이제 여성은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힘들어도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를 해줬는데 네. 정작 본인이 폐경기 증상으로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 다들 바쁘다고 피해버리거나 귀찮아하신다면 극심한 좌절, 자존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비슷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아는 언니들이 많으십니다. 네. 아는 언니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드시던 식품을 안타까운 마음에 성급히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물론 체질적으로 그런 식품이 맞는 분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안 맞는 분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섣부르게 식품을 드시기보다는 용기 내어서 병원 한번 가봐 네. 라는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아는 언니보다는 병원을 먼저 내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큰 힘이 되어 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 본인의 문제를 가족한테 털어놓기가 쉽지도 않고 또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미연 원장님, 폐경 전후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또 대체로 우리 어머니들이 네. 가족에게 또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참다가 증세가 악화되면은 홀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이 폐경기 증상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픈 게 진짜 아니고 호르몬 변동으로 인해서 온몸이 힘든 일종의 질환으로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실제 진료실에서 뵙는 중증의 완경 환자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일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답답한 마음을 우리 가족분들이 알아주시고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폐경기의 증상은 가족들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명환 원장님,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제 환자 입장에서 즉 이제 폐경과 완경을 겪는 분의 입장에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동안 내가 가족을 돌봐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전면적으로 뭘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배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가족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이게 자연스러운 그냥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어서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고 함께하고 네.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변화는 사실 우리가 축하를 많이 해주는데 폐경이야말로 여성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를 받고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폐경기 증상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원장님, 산부인과 내원 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네, 폐경기 치료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부족 시에 호르몬제를 먹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상태가 호전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 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은 혈압약을 드셔야 하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 통증 치료를 병행하셔야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다른 치료를 보류하실 필요는 없고요. 병행 치료를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폐경기 치료는 호르몬 치료를 하느냐, 비호르몬 치료를 하느냐, 그냥 견디냐로 나누고 있고요. 네. 호르몬제는 자궁이 있는 여성은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복합제를 쓰시고 자궁이 없는 분은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많이 권고는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인 권고이고 실제 임상에서는 자궁이 없더라도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시 체중이 너무 빨리 급속도로 증가한다거나 네. 고혈압이 있는 분은 복합제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호르몬제는 환자의 자궁 유무, 유방 종양 유무,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기간 및 약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다면은 호르몬 치료 전에 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다른 질환인지 폐경기 증상인지 감별이 있어야 하고요. 워낙에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단순 폐경기 증상인지 아니면 부정맥, 고혈압, 당뇨, 갑상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지 감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네. 가슴이 누가 누르는 것처럼 먹먹하고 관절이 아프고 땀이 비워도 쏟아지고 온몸에 뼈마디 안 쑤신 데가 없는 증상이 이런 질환 때 나타나는 증상과도 겹칩니다. 신장, 체중, 혈압, 골반 초음파, 1년에 한 번씩 자궁 세포진 검사 및 유방암 검사를 시행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때에 따라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심근경색, 뇌경색을 진단받았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아주 큰 근종, 난소 혹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황에 약간 찜찜한 소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원인 모르게 질에서 피가 계속 나는 경우는 환자분이 원하셔도 저희가 처방드리지 않아요. 주치의는 약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약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같이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제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주의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네. 실제 뵙는 여성분 중 상당수가 주변 지인의 권유로 어설프게 호르몬제를 시작했다가 임의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네. 이 호르몬제 한 알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 용량은 몇십 년간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안전한 용량을 정하고 모니터링 해놓은 것인데 환자분이 임의로 며칠은 막 먹다가 또 며칠 안 먹다가 이러면 스스로 호르몬 교란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이 호르몬 교란이 전신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죠. 이는 일반 기능성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류즙을 예로 들더라도 또 생각나면 하루에 몰아서 새벽에 먹고 또 2, 3일 잊어버리고 이러시면은 몸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질 출혈을 유발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환자분과 체질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증상이 나아지는지 아니면 안 낫는지 이런 알맞은 약을 찾는 과정과 적응 기간이 3개월 정도 필요하고요. 호르몬 치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그러니까 검사 통과하시면 1년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화면처럼요, 호르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상 유방 석회화 소견이 발생하거나 원인 모를 자궁 질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난소에 안 보이던 혹이 보이는 경우는 호르몬 치료를 유지할 수 없고요. 또 60세부터는 뇌졸중처럼 혈전 관련 질환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나이대에 진입하시게 되죠. 그래서 서서히 호르몬 치료 중단을 권고드리고요. 60세부터 65세까지는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지속 여부를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증세가 좀 완화된다 싶으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도 하는데 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에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면 비호르몬 치료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당뇨라든지 심근경색 부정맥 환자 및 호르몬 치료 자체를 엄청 두려워하시는 다수의 환자분들은 비호르몬 치료를 하면 됩니다. 비호르몬 치료는 환자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 위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거나 일이만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력 회복을 위한 수액 치료 및 비타민 보충을 권고드리고요. 골다공증 발생 예방을 위해 비타민 D와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는 시기이므로 아연이 권고량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광 및 질 점막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예전에 겪지 않던 만성 방광염, 위축성 질염을 자주 겪으실 수 있고요. 소변을 봐도 돌아서면 마려운 잔뇨감, 뭔가 이게 끼어 있는 것 같은 불편한 질 건조감, 그리고 성교통이 심한 분들은 국소적으로 넣는 호르몬제인 질좌제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자, 산부인과의 호르몬과 비호르몬 치료까지 살펴봤고요. 정신의학과 치료는 어떻게 병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원장님, 이 완경기 우울에 대해서 상담 그리고 약물 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나요? 대개 이제 폐경기 혹은 이제 완경기의 정신의학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상황에 적응하게 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은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되게 잘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일정 기간 이상, 적어도 이제 3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기능이 떨어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7가지 항목으로 폐경기 이전의 우울증 병력, 폐경기 우울증 혹은 우울증의 가족력, 평소에도 불면증이 있었거나 경제적 혹은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됐다.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폐경 전에 감정 기복 증상이 있었는지, 안면 온도나 야간 발한 같은 혈관 운동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네, 상실감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많이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환경 변화로 오는 우울증과 함께 그 중년의 여성들이 그 불면증으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불면증은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불면증 중에 그 덥거나 추워서 잠을 못 자는 뭐 혈관 운동성 불면증이나 시차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불면증의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잠을 잘 수 없고 낮에 활동하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 네. 자연적으로 이게 나아지기 어렵다고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불면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 그 정신과적인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우울증이 없으신 분도 불면증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발전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과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수면 유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뭐 그게 이제 그런 약물을 써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약을 쓰셔가지고 수면이 회복되고 생활이 돌아가신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약을 드시는 게 2주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제가 정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술은 정말 강력한 수면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수면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지만 네.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나중에 약도 잘 듣지 않고요. 네. 또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찾아주시고 또 술은 절대로 함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뭐 밤에 잠 안 온다고 뭐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정도 드시는 경우인데 이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면증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습관들이 네. 있는데요. 예. 이제 습관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습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네. 몇 시에 잤건 얼마를 잤건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수면 전에 과도한 자극을 피해야 되는데요. 영화라든가 게임,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전 영화는 정말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특히 TV가 안방에 있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는 네. 무조건 치워 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잠자리에선 다른 걸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만 자라는 거죠. 네. 30분 이상 그래서 잠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잠자리를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계속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잠이 들면 잠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시고 잠이 안 오실 때는 드라마 정주행이라든지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흔히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검색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답을 전문의 선생님들과 찾아보는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무엇이 있을까요?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 확률을 높인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원장님,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O도 아니고 X도 네. 아니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르몬제는 워낙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유방에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 안전하지만 자궁 내막에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자궁 제거 수술하신 후에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하신 환자군에서는 유방암을 확률을 낮추기도 합니다. 네. 다만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포함된 일부 성분이 유방멍울을 키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긴 해요. 근데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논문을 조합해 볼 때 유방암은 호르몬제를 5년 이내로 사용했을 때는 복용하지 않은 분과 유병률 차이를 보이지 않고요. 네.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유방암 발생률이 아주 경미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 여성에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대개 초기이고요. 악성 등급이 낮아서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은 편이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환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유방암 빈도는 미국 여성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중 3분의 2는 폐경 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방암 병력이 없는 분은 1년마다 유방암 검진을 받는다면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망설일 필요는 없으세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살이 찐다. 원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폐경기 이후의 체중 증가는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현상으로 이게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증가에 따른 노화 현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고요. 네. 폐경기 이후에는 전체 체지방 증가뿐 아니라 배, 특히 복부에 지방 축적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폐경 이후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잘 안 움직이시고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리듬의 파괴, 정신적 스트레스, 기분 변화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해결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요. 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체중을 측정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허리 둘레를 측정해서 증가하면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체중을 감량하는 동안은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네. 오해와 진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리를 늦은 나이까지 하면은 건강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역시나 세모군요. 네. 왜 그럴까요? 폐경이 늦으면 골밀도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근증, 근종, 생리통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불리하죠. 네. 그리고 1년 전에 폐경되었는데 다시 생리한다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회춘이라기보다는 폐경 후 질, 출혈 증상으로 자궁내마감, 난소암, 자궁경부암 같은 것은 아닌지 산부인과 검사가 필요한 중요 증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원장님 덕분에 참 많은 도움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전화 말씀이 있으시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미연 원장님. 네. 네. 인터넷이나 아는 언니들 얘기 말고요. 네. 그래도 오랜 기간 안전성을 검증받아온 전문적인 약물 및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양약 복용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양약 또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식품 추출물에서 확장시킨 겁니다. 네. 자궁내막이나 유방이 불안정하신 분인데 네. 네. 천연식품이라고 호르몬 유사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함부로 드시면 위험하고요. 네. 폐경 후 질출을 쉬는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명환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은 변화죠. 그러나 인간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자연의 흐름을 좀 받아들이고 더욱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변화에 마주쳤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